앙리 루소입니다. 앙리 루소. 네. 아, 지난번에 여기 앙리 루소 한다고. 네, 지난번은 선생님이 빠진 네. 장 디비페 했는데 뭐 당연히 세라핀이나 장 디비페나 앙리 루소나 다 라이브 아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앙리 루소 맞아, 이 사람? 네, 자기 자화상 그려놓죠. 그런 사람. 1844년에 태어나셔가 19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벨 에포크라 그래갖고 파리 프랑스내가 한창 그 전성기 때의 하나였죠. 1차대는 겪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인상파가 대두되고 후기 인상파에서 막 끄트머리에 이제 입체파, 야수파가 막 등장하고 현대 미술이 이제 막 대두되었을 때예요. 마티스랑 피카소가 혈기왕성한 젊으신 때였죠. 그때 이분은 이제 60대. 아, 이분 나이가 많아. 네. 그러니까 1808년에 지금 프랑스 내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퐁파르나스라 그래갖고 몽마르트 언덕에 파리파라고 해서 이제 파리생들은 아닌데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고우가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타 나라의 사람들이 그 몽마르트에 새가 싸니까 모여가지고 새로운 미술을 꿈꾸는 사람들이 파리파로 활동할 때 이 사람은 파리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또 아웃사이더가 됐었어요. 아웃사이더가 어디에도 끼지 않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규교육을 못 받았죠. 라이브 아트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라발이라는 곳에 파리 인근의 마을에서 라발? 네, 북서부 쪽에 있다 하더라고요. 프랑스 북서부 쪽에. 아버지가 배관공으로 당연히 부유하지 않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술적 재능은 아주 뛰어났어요. 음악도 뛰어났고 글 쓰는 것도 뛰어났고 당연히 그림도 뛰어났어요. 근데 그런 정규적인 교육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제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16살쯤 돼서 고등학교도 중퇴를 하게 됐어요. 중퇴를 하고 법률사무소에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가난해서 그런가 현금이나 우표를 좀 훔쳤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수감이 됐었는데 너무 중대한 죄는 아니다 보니까는 그 풀려나기 위해서는 군대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지원을 해가 한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오니까 군대에서도 이 사람이 음악이 뛰어나니까 군악대에 있었어요. 클라리넷 클라리넷. 희한하죠, 그죠? 배운 적도 없고 이러는데 타고난 재능이 좀 재능이 있으면은 안 배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피아노도 그죠. 절대 음감이 크면서 듣고 막 치잖아요. 것처럼 재능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제대를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가장이 돼가지고 파리로 엄마랑 이제 이주를 하게 됐는데 파리로 이주를 하니까 집주인의 딸내미가 클레망스라고 자기보다 10살 어린 이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루소는 25살 정도였죠. 결혼을 하게 돼요. 일찍 결혼했죠. 결혼하고 장인어른의 소개로 세관원 이제 직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세관원으로 2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돼요. 아주 열성적이고 꾸준하고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해요. 가장의 역할을 하죠. 그 클레망스랑 아이를 6명이나 낳았는데 6명인지 7명이지. 겨우 살아남는 애는 한 명이에요. 한 명은 조금 살았지만 뭐 결국은 다 죽고 겨우 한 명 여자애가. 그 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나 딱히 뭐 의료 시설도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불행했죠. 아이들 그만큼 보냈다는 거는 가장으로서의. 또 불행은 클레막스가 34살에 일찍 나이에 죽게 돼요. 첫째 부인이. 뭐 아이도 죽죠, 아내 죽죠. 그리고 자기 어떤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나 열심히 한 거는 그 세라핀 말씀드릴 때 일요화가라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요일마다 꾸준히 자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포텐치가 아주 어색하고 뭔가 이
전혀 보지 못한 그림 스타일이 나오게 우리가 돼요. 그림을 참 잘 이해하죠. 정규별로 같이 못하는. 전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색한 붓터치, 어색한 붓터치로 꾸준하게 그림을 그려요. 이 선생님이 인체를 그리면 우리 그 전통 아카데믹한 데서 배우면 절대 이런 비례가 나올 수 없거든요. 맞네. 네. 얼굴도 그렇고 이 사람은 한 가지 얼굴밖에 못 그리거든요. 뭐 이름은 있는데 누구를 그렸다 하는데 한 가족처럼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이 45도 각도나 뭐 측면이나 이런 건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정면이에요, 인물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정면밖에 못 그렸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 3차원으로 그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맞네. 이 애기를 그렸는데 마치 어른 같고 얼굴에 맞네. 몸은 그냥 짤짤하게 아까 그렇게 자기 했는데 사상하고 비슷한. 똑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뭐 대개는 네. 이 바위 삐죽삐죽한데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안 그치. 놓거든요. 배경은 풀밭이나 뭐 의자나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아주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더 독특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근데 이런 와중에 사람들은 그 파리 내 메이저급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죠. 이 사람은 자기는 아주 이제 화가라고 막 이렇게 자존감도 세고 낯간지고 낭만적인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아니에라든지 세간어 있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화가로 안 봐주는 거예요. 별명이 두아니 너 세간어 그 세간어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비웃음이죠. 너는 아무리 해도 아마추어고 비주류다 이런 거죠. 긴 하가에는 못 들어온다. 네네. 그러니까 이 루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막 끊임없이 화가 있고 싶고 그래. 나 이렇게 열심히 그리는데 네. 좀 안타까. 근데 그 뭐라나 느긋하고 낙관적인 그런 거는 좀 있나 봐요. 프랑스 그 당시 때 프랑스 내에 앙데팡당전이라고 정부에서 심사를 해가 통과해서 전시를 해주는 거 외에 네. 자기들 심사를 거치지 않고 나름 전시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앙데팡당전이라고. 앙대방당. 예, 그러니까 이거 심사 안 거치니까 아무거나 이제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작품을 주품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소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알죠. 그 대신 그림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너는 무슨 이런 그림을 예예 진짜 저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렸다. 너 참 재밌네.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프랑스 내 그때는 식물원 이제 무료로 된 식물원이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그 식물원에 들어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항상 관찰하러 가요. 그리고 당연히 동물원도 가고요. 역사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잘 관찰을 해요. 그리고 어린이들 뭐 보는 동화책 같은 거 자주 보고 그거를 조합해갖고 정글이라는 시리즈를 그려요. 이게 이 사람은 평생 프랑스 내를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좀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열강들은 또 식민지국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주의국인 나라로 아프리카나 인도나 뭐 이런 데 여행을 가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예, 루소도 당연히 가고 싶겠죠. 듣는 소문도 많고 그치. 이국적인 것에 열망이 있는데 특히 그림이 다 진짜 이국적이잖아요. 아프리카나 인도 쪽에도 그 밀림 속에 있는 동물들을 막 그리고 있는 와중에 갈 수는 없고 해결책은 프랑스 내에 있는 동물원에 가고 관찰하고 잡지책에 있는 호랑이 그림 보고 이렇게 그리는데 뭐 입체적으로 못 그리니까 호랑이도 옆모습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 자신 있는 부분만. 네, 어디서 동화책에서 가져오는 듯한 이런 어색한 호랑이를 폭풍우 치는 이 열대성 폭풍우 치는 밀림이거든요. 고양이인지 좀 헷갈리네. 예, 자세히 보면 이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지만 밀림이 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밀림의 잎이 이런 것들은 우리 보통 실제적으로는 가벼운데 호랑이가 탁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무겁게 그려놨고 관찰하면 이게 진짜 하나 맞는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조합을 하면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림들을 맨날 1년에 한두 번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급인 이제 주류인 화가들이 맨날 저 세관은 그림 진짜 이상하다. 비옥고 조롱하고 긴 세월이 흘러요. 진짜. 41세가 돼가지고
드디어 색하는 그림 일을 그만둬버려요. 과감하게. 왜냐면 나 지금부터 진짜 화가로 나가겠다. 세관은이라 말 안 들으려고 그랬는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둬버려요. 아. 그만두고 그림만 그래요. 생 생활은이 그 연금이 진짜 찌꼬리만 하다 보니까 그림은 그려야 되고 생활은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 나름 한 게 뭐냐면 공예학교에 가갖고 음악을 가르치는데 피아노를 가르쳐요. 그리고 바이올린도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림의 소묘도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이제 생활을 꾸려 나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림 보여도 계속 꾸려 나가요. 그게 60대 초반까지 계속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정글 시리즈. 이 정글 시리즈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이거 오렌지라고 그러는데 절대 오렌지가 안 달리거든요. 그리고 이 밀림들 잎들도 네. 실제로 자기가 가서 관찰해서 그렸다고 하나 네.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이런 식물들은 없대요. 아. 그러니까 본 것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식물을 합체를 해가지고 상상해서 그렸기 네. 때문에 어쩌면 초현실이라고 초현실주의라고 구분을 지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식물원에 가니까 진짜 특이한 식물 많긴 많던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식물학자가 분석을 했대요. 실제로 이런 음. 식물이 있을까? 근데 크기나 비례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나름 확대해버린 거예요. 비례는 이 사람 무시 많이 하네. 무시 많이 해. 꽃이 이마에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아, 이거 쌤 바나나예요? 근데 아, 바나나 바나나. 이렇게 글 열리지가 않잖아요, 쌤. 근데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로 상상해서 이 자기가 봤던 식물에 봤던 그 열대성 식물을 조합을 막 그려놓은 거예요. 꽃도 이마에만 이렇게 사자가 이만한데 이만하면 하긴 크지가 않거든요. 사자보다 큰 꽃이. 예. 그러니까 비례나 크기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상상해서 만드는 세계인 거죠. 근데 상상의 세계를 조합했는데 너무나 멋있지 않나요? 그렇게 현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네. 자기 상상의 세계를 그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루소만의 세계인 거죠. 루소만이 동안에 네. 근데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은 네. 이제 사슴을 물고 사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항상 밀림이 있는데 이제 동물들을 동물도 이렇게 꼭 나오네 그래도. 네, 재밌죠. 그것도 작게. 네.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피카소가 뜰 때였어요. 민용의 천예들 발표하고 입체파가 나오고 야수파의 마티스도 등장하고 이제 20간 중반 간 넘은 막 혈기왕성한 이 화가들이 주류에 있으니까 저 그 틈벌에서 몇 달째 이상한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참 이상하다 맨날 관찰을 해요. 어느 날 피카소가 이제 루소가 이런 그림 계속 그리고 있을 때 60이쯤 됐었어요. 네. 길거리를 가는데 어느 점포상에 갔는데 이 그림이 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루소가 자기 아내를 그리는 거거든요. 라면스를 그리는 건데 피카소가 봤을 때는 너무 현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입체판 못지않게 참 독특한 그림이다 그래갖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요. 왜냐면 이게 이름이 안 알려주고 이상하다고 하는 루소 그림이니까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가지고 자기 그림 너무 좋아서 루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피카소가 해준 게 뭐냐면 루소가 한참 무슨 그 나이로 해서 그치, 나이가 좀 많잖아. 내가 당신을 내 가실에 초대를 하겠다. 루소의 방으로 만들어주겠다. 너가 이제 메이저급이고 그림이 훌륭하다는 내가 이 내 주변의 문화인들 예술인들한테 소개해줄게. 그러면서 파티를 열어주는 그러면서 이 루소의 어깨를 뽕을 내준 거예요. 피카소가 이제 발탁을 해줬네. 네네. 그 선생님 세라핀 감독인데 빌렐름 무대도 이 사람은 소각파 화가들을 아주 좋게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또 그쯤 하여 루소의 그림에 대해서 논문을 또 발표해줘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사람한테는 60이 간 넘었을 때 이 꾸준히 그려왔던 그림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게 이제 나오는 제스를 해주네. 네. 피카소가 좋다 하니까 이 젊은 나머지 화가들도 그래?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되돌아가서 전부 이제 따라서. 아 루소가 그런 사람이었어.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피카소는 비례라든지 이게 뭐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근감 같은 거. 본인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네. 이 사람 풍경을 그려는 것도 절대로 원근감이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없어요. 어느 순간 서실점도 안 맞고 풍경을 그리는 거 좀 이상하고요. 근데 그 이상한데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사막이. 하여튼 사막이나 뭐나 뭐 그려놔도 이거 이제 전쟁에 대한 뭐 이제 그 당시 때 전쟁은 아니지만
그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그렸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말을 탈딱 했는데 다리가 두 개 다 앞에 나와 있어요. 무슨 탔는 걸 모르는 자유로의 여신상이 네, 그런 느낌이 나무 들고 막 달려가네. 네, 밑에 쓰러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희한하게 그렸고 비례도 안 맞고 아. 이런 그림이 피카소는 입체파, 자기가 입체파를 이끄는 그림에 굉장히 영향을 또 끼쳐요. 루소가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를 했는데 이거 주변에 있는 어떤 가족의 조성화를 그리는데 옆모습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약간 좀 예, 말이 측면이면 사람들도 약간의 측면 몇 명 있어줘야 되는데 이 얼굴을 다 가까이서 보면 똑같아요. 왜 마차에 갑자기 이 강아지가 이건 또 밑에 들어가 있냐는 그래. 거죠. 이게 비례도 안 맞아. 이 딱한 강아지 조그만 거 이런 것도 그려놓고 하여튼 이상해요. 그래 전부 지 마음이네. 네, 지 마음대로 그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림이 개 가요, 쌤. 이 자화상인데 자기가 그래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자기가 화가로서 자부심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지금 만국기가 막 날리고 있는 건데 이게 자화상이에요? 네네.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분위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망은 있었다라는 거죠. 항구 비슷한 데서. 네네. 떠나고 싶은 그런 어떤 거리인데 요 지금 바리타 뒤에 클레망스 또 자기 첫째 부인 또 있고 그것도 얘기해야 되겠네. 55세쯤 돼가지고 재혼하는 거. 예, 재혼은요. 조세핀 누라는 둘째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성도 결혼 후 4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좀 불행하게 돼요. 그때는 아직 둘째 부인이 안 죽었나 봐요. 조세핀의 건강을 빈다 그러면서 여기 바레트 뒤에 두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려놨겠죠. 이것도 그래요, 쌤. 사실은 자기가 인물이 이만큼면 풍경이 아무리 뒤에 있다 해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 사람도 작게 그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자기애가 듬뿍 나머지는 그냥 배경이 뿐이고. 네, 사람이 이거 용만 그려놨는 거 보지만 배경이 뿐이다. 하여튼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는 화가 그러다가 중요한 건 크게 그리고. 네네. 블로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블로레가 오르피즘이라는 이제 팔을 만드는 하나인데 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친구인데요. 블로레의 엄마가 사학가라서 약간 좀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분이 루소가 블로레 친구가 그림을 들로네. 들로네. 예, 이렇게 약간 추상화로 화가예요? 화가예요. 맞아. 조금 보내드릴게요. 교과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블로레의 어머니 주문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어떤 주문을 했냐면 자기가 인도에 가서 이러이러한 식물도 보고 이러이러한 코브라 춤을 봤나 봐요. 제목이 뭐냐면 뱀을 부리는 여자거든요. 이게 그림이 참 재밌는 게 뒤에 달빛이 있고 실루엣으로 나타나요. 실루엣. 맞네. 뱀 보이네. 큰 뱀이 있는데 네. 이게 흑인 여성이긴 한데 보통은 낮으로 해가지고 얼굴 눈코입이 다 보이게끔 하겠지만 이제 뒤에 몸 모양만 나오는 실루엣만 나오잖아요. 아주 신비롭게 녹색 색깔도 밤이 땅거미가 지는 그쯤이어서 그런가 아주 신비롭게 나와요. 이게 뱀이거든요. 여기 뱀도 있고 이쪽도 뱀이 있어요. 저 사람 어깨도 있는데. 네, 어깨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코브라 이렇게 불면은 이제 뱀이 나와고 춤을 추잖아요. 뱀 목숨 많네. 네, 그래서 뱀을 부리는 이제 피리를 그래서 부리는 거예요. 이제 뱀을 마음대로 그러는 이제 주문을 해갖고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려가는 그림인데 이 그림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렸던 보여드렸던 거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그 네. 정밀에 그래서 풍경인데 좀 독특하네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 그림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시리즈를 그려야 또 안개판경전도 그리고 요 그림이 이제
6세 좀 돼가고 그러니까 1910년에 정말 돌아가셨어요. 신화로 그린 거 같네. 그런 거죠. 네. 예, 꿈이라는 제목이었군요. 꿈이에요. 야드비가라는 여성이 첫 사랑이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정글숲의 소파에 누워가 이 또 괴물 부리는 여인이 또 여기 드러나요. 등장해요. 연필이 불고 있거든요. 네. 사자고 또 이적근 그 정미 저 있네. 예 여기에서 막 등장했던 동식물들이 전부 다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꽃의 색감도 그렇고 이게 풍경 중에서도 약간 좀 색감이 더 화려하게 나와서 좀 좋은 평을 받았는지 이 그림이 이제 사람들한테 꽃이 막 통통하네. 색감도 좀 더 화려해지고 밝아지고 이 그림 그리고 나서 이게 아마 유적이었을 거예요. 다육이 같은 느낌이니까. 예, 통통해가지고 네. 또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게 66세 돼가지고 한 신중반의 여인한테 사랑이 빠져요. 짝사랑이 빠져. 그러니까 짝사랑이다 보니까 받아주지 않았던가 봐요. 네. 그 고통 속에서 몸이 아파져 오고 발의 괴저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 네, 썩는다는 급 사망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많은 세월 진짜 아웃사이더로 살다가 이제 막 빛을 보고 있을 때에 이렇게 안타깝게 병으로 확 사라져 버렸던 사과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 유작으로 그리고 네. 그 루소 그림을 얘기할 때는 교과서도 중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다 이 그림이 지금 매물 그림이라는 기여자도 그렇고 아주 이제 꿈이라고 그러죠. 꿈? 네. 야드비가의 꿈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네. 꿈이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는 집시라는 잠자는 나그네 가기도 하고 피곤해가지고 사막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난리 그린 거예요. 달리가 초현실주의잖아요. 네. 이거는 달리가 나중에 또 태어나긴 한데 달리 이 사람이 초현실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리도 영향을 입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은 워낙 자기만의 세계가 독특했기 때문에 보시면 자기가 현실을 보고 그렸다고 했지만 또 밀린 같은 경우도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마치 초현실주의 같은 장면이 초현실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약간 무시하는 거 네네. 같아요. 그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한 게 아니고 이 어색한 전속 문돌림 때문에 못 그래가지고. 이 정규 교육 받았잖아. 큰일 날 뻔했던 이런 화가였던 거예요. 맞아.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제형대로. 스타일이 나오게 된 네. 거죠. 그리고 지금의 루소를 아주 재평가하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인 거죠. 독특한 이 색감 때문에. 같은 부류로 같이 둥글둥글 흘러갔더라면 이름이 묻혀버리겠죠. 색깔도 색깔이지만 네. 여러 가지 뭐 어떤 것들이 네. 그냥 현실에서 따오긴 따오는데 네. 자기가 절대 현실적 생각 다시 다 이래. 예, 현실적이지 않죠. 네. 이제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이 집시가 들고 다니는 물병을 치고는 너무 크고요. 사실 요만하게 허리춤에 달고 다니지. 그렇지. 그리고 눈, 코, 입도 그렇고 잘 때 눈도 봐봐요. 이 입도 약간 벌리나 웃나 이상하고 사자 눈 보세요. 절대 무섭지 않고요. 무슨 데디 그 베어의 인형눈 같은 그런 느낌. 사람 너무 뻣뻣해. 예,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네. 놓은 것도 아니고 옷은 지금 살아갖고 지금. 색감이 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비해서 그죠. 네. 그 막 지쳐가지고 잠이 든 이 나그네는 절대 이 막 야생적인 사자지만 위협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묘한 분위기도 이 그림을 참 매력있게 그러네. 그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면 볼수록 그냥 재밌네 뭐. 매력적이에요. 네. 사자 막 너무 진짜 막 그 야생적으로 그려놓고 이 사람도 리얼하고 그랬다면 이런 느낌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리고 네네.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아요. 네. 산이랑 뭐 그런 건 그냥 뭐. 사막이고 이게 이제 그 풀 한 폭이 없는 언덕 같은 그런 야산 같은 그런 느낌. 풀 그리기 싫어서 안 그랬지. 어쨌든 이 루소의 사고방식은 너무 엉뚱하고 재밌어서 그림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겠네. 네. 이 사람 자체도 또 인성도는 타고난 적이 절대로 뭐 이렇게
두 번 다시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 없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꼬부러졌는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림이 사진으로 보니까 더 멋있지. 아니, 쌤 원래 그림 멋있어요, 쌤. 아, 그러고 제가 이제 수채화를 하니까, 종이에 수채하니까 네.